세대 교체, 팬덤 정치와의 결별, 계파 해산까지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각종 쇄신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도 쇄신 방향도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각종 쇄신안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97그룹 의원들로 당의 지도부를 세대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게 들리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당내 쇄신과 혁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전에는 이제 당 내에 좀 활발한 좀 토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최근에 뭐 회의가 정말 많아서 너무 힘들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져서 당내 의사가 조금 더 활발하게 교환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세대 교체 관련되어서 당내 새로운 어떤 인물과 그리고 또 당의 새로운 어떤 노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방법이 좀 더 젊은 신진 세력답게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불출마를 이렇게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당당하게 패기 있게 젊으니까 누구라도 나와도 좋다.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 그리고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니까 이것을 놓고 함께 토론하고 당원과 국민에게 선택받는다라는 그 각오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구체적 어떤 내용보다 양보를 받겠다라는 그런 것이어서 네. 좀 나이 세대 이런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민주당이 어떤 쇄신 방향을 놓고 새로운 어떤 비전을 구체적으로 놓고 토론하는 방향.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세력 기반이 부족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당대표로 나가서 네. 선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과정에 좀 세력 교체, 세대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양보를 요구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재명 의원,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등의 불출마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함께 실력으로 붙어서 이겨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누구라도 나와서 실력으로 나와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의 쇄신안 중에 하나로 팬덤 정치와의 결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특히 김종민 의원이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 문자폭탄 같은 폭력적인 그런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김남국 의원께서 강하게 반발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선은 그 개혁의 딸들을 네. 태극기 부대에 비유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선 이후에 한 20만 정도 2030 젊은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에 새롭게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새롭게 새로운 정치 문화라고 할 정도로 긍정적 정치 문화를 형성하고 계시는데 사실 태극기 부대 하면은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국회 경내 침입해서 폭력 행사하시고 네. 어떤 시위에서는 가스통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서 폭력 시위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2030 아주 젊은 새로운 정치 문화를 이끄는 그런 어떤 지지층과 네. 같이 이렇게 비유한다라는 것은 매우 아주 잘못된 비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분들은 굉장히 발랄하고 지기발랄하고 재밌고 네. 또 집회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꽃 같은 거나 야광 봄 같은 거 만들어 와서 네. 스스로 재미나게 하고 또 집회 시위 끝나면 깨끗하게 거리까지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분들을 태극기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폄하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기본적으로 전당 정치는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가진 결사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당원 없이 존재할 수가 없고 정당도 당원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결별하거나 이분들을 버리고 간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민주적 정당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분들의 어떤 의사나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민주적으로 그리고 좀 더 소통하는 구조 속에서 정당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예. 그 말씀하신 일부 잘못된 뭐 욕설 문자, 폭력적 문자, 네. 집단적 어떤 그런 민주적 다른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억압하는 그러한 어떤 행태는 뭐 저도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제가 가장 당내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자제해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네, 제가 홍영표 의원님 사무실에 어떤 지지자분께서 대자보를 붙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 민주주의에서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방식의 지지 표명은 오히려 비민주적이고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정당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홍영표 의원에게 대신 사과를 드리고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네. 이제 많은 커뮤니티에도 그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수백 개의 댓글이 공감한다. 네. 그리고 또 실제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인 지지자분께서도 바로 그날 당일날 이렇게 꽃을 들고 사과하러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단한 용기다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연결이 되는 질문 같은데요. 앞서 세대 교체론도 그렇고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온 것이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그 사람을 놓고 인물을 놓고 책임이 있다 없다 그래서 출마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네.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 선거 평가가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석 보고서 전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 자체를 인물로 놓고 어떤 특정인에 놓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실제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성 자체를 잘못 잡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객관적으로 정말 우리 당이 쇄신해야 될 방향 그리고 새로운 길을 좀 찾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 맥락에서요.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이재명 의원이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당권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언제쯤 이재명 의원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오늘만도 그 질문을 한 10명 정도밖에 받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언제쯤 그 지지를 밝히느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전당대회 날짜가 있으니까 이 산술적 계산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당대회 날짜는 되게 7월 중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민심과 당심, 우리 네. 민주당이 가야 될 방향과 길을 놓고 이제 경청하고 네. 낮은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어떤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더 쇄신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건가 그런 점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경찰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강하게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사법살인,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검찰 비판을 했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저희 당에서도 정치보복 수사다, 기획 수사다라는 그런 논평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수사를 보게 되면 총 6가지 정도 큰 틀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남FC 수사도 과거의 경찰에서 이미 3년 동안 수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종결해가지고 송치했던 사건인데 네. 다시 다시 재수사를 해서 또 한번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 법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하루 만에 129곳에 압수수색을 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이런 어떤 수사는 정말 종례를 찾게 보기에 어려운 어떤 그런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의 어떤 양태라든가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난 시점에 이렇게 일거의 모든 전방위적인 어떤 수사가 일시에 시작하듯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네. 기획수사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진 쪽이냐
이긴 쪽이나 공정하게 모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민주당에서 고발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나 장모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 이런 것들은 죄다 멈춰 있거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네. 결국에는 이런 수사는 불공정한 정치 보복 수사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쇄신안 중에 하나로 또 여러 개파에 대한 해체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의원님 철험회 소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철험회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파가 아닌데 네. 개파 모임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개파라고 하면 개파의 수장이 있고 개파 수장에 따라서 이 모임의 어떤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는 정치적 이익을 쫓아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개파 모임인데. 네, 그럼 철험회는 그냥 공부 모임입니까? 연구 모임? 공부 모임이고요. 심지어는 예. 저희가 지방선거 때까지 2년 동안 네. 단 한 번도 저녁에 만찬 자리에 다 모인 적이 예.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냥 점심 때 네. 점심 먹으면서 공부하고 차 마시면서 공부하고 하는 네. 그런 공부 모임이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다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셔서 서로가 네. 다 이렇게 한 지향 정략적이나 정치적으로 한 방향으로 네. 움직이는 분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체할 필요는 없다? 해체와 관련된 부분은 다른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은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